안녕하세요. MK입니다. 오늘은 두 명령어의 두 번째 시간 7-2의 반복 두 명령어를 해보겠습니다. 사스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반복해서 작업을 시행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x 더하기를 x 더하기 x 더하기 10까지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걸 일일이 다 하는 건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사스는 두 명령어를 활용해서 한 번의 순서대로 명령어가 시행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사스 코딩 과정 중에서 자주 활용되는 중요한 명령어가 do입니다. 자, 아래쪽에 예를 바탕으로 do 명령어의 원리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명령어를 보시면 do, 자, 합시다. 뭘 합시다? i는 1부터 to 어디까지? 10까지 by 1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 말이 결국 i의 값을 1부터 10까지 1씩 증가시키세요 라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 summary라고 하는 것은 i에다가 1을 더하세요. 즉, 칼럼 summary는 i의 값에 10을 더한 값으로 합니다 라고 주는 거죠. 그리고 output 결과 값을 행에 추가합시다. 자, 그리고 end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도 두 명령어 종료하려면 do 뒤에 end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 명령어가 보시기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예제를 보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자, 데이터는 test2를 만들 건데요. do 하라는 겁니다. 뭘 하세요? end까지 하세요. 그 end가 뭐냐면 i는 1부터 어디까지? 10까지 증가하는데 1씩 증가할 겁니다. 자, 그러면 i 값이 쭉 만들어질 겁니다. 1부터 10까지. 그리고 나서 summary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i 값에 10을 더해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summary는 아마 결과값이 10씩 더해져 있을 거예요. 실제로 밑에 보시면은 뭐 두 개만 있지만 1에서 10 더해진 거, 2에서 10 더해진 거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중요한 게 output이라고 적어주셔야 결과값을 행에 추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end 돌고 run 돌리면 아래와 같은 데이터가 만들어지죠. 자, 결과를 한번 보시면은 1부터 10까지 쭉 나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읽어보시면 두 명령어에 의해 실행된 결과입니다. do에 의해 생성된 행을 차례로 설명하겠습니다. 본디 컴파일러 단위까지 설명해야 되지만 조금 쉽게 하는 과정이니까 원리만 설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명령어의 프로세스를 보시면 사스 명령어는 위에서부터 명령어를 읽고 또 왼쪽에서부터 명령어를 읽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에 데이터 명령어에 의해서 테이블 테스트 1이 생성이 됐고요. 자, 다음에 do가 입력되어 있죠. do는 i를 1부터 10까지 1의 간격으로 반복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에 따라서 1을 담은 칼럼 1이 먼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칼럼 1에 1이 들어갔죠. 그리고 서머리 값을 만나면서 i의 1의 값을 더한 11이 칼럼 서머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명령어에 의해서 이 값이 출력이 돼서 하나의 행을 구성한다. 자, 그래서 아래와 같은 임시표가 만들어지고 아웃풋 명령어는 처음 보죠. 하지만 이제 조금씩 설명드릴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는 1부터 10까지 만들어지고 연달아 만들어진다 했지만 사실 두 명령어 프로세스는 잘 보시게 되면 하나씩 해간다는 거죠. 이미 보시다시피 end 명령어를 만나기 전까지 1부터 10까지 다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1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 명령어를 시행하고 그리고 다시 내려간 다음에 end 명령어 만나니까 do i는 1의 프로세스가 종료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end 명령어는 do 반복 끝내자는 얘기니까요. 그러면 다시 올라가서 이제 do를 2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do 2 프로세스 마찬가지로 칼럼 1에는 2가 입력이 되고 서머리 명령어에 의해서 i는 2의 값을 더한 12가 칼럼 서머리에 입력이 되죠. 그래서 이것이 또 아웃풋 명령어에 의해서 출력돼서 하나의 행을 구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i는 1에 11, 2에 12 이런 식으로 되고 그러고 나면 또 do는 i는 2의 프로세스가 종료되면서 또 하나 증가시킨 do는 i는 3의 프로세스가 시작되는 거죠. 계속 이렇게 1, 11, 2, 12, 3, 13 쭉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아래쪽에 좀 더 내려가서 보시면은 똑같은 이야기를 적고 있는데 위와 같은 명령어가 i는 11. 자, 엄밀하게 말하면 10이 아니라 11이 맞습니다. 자, 이렇게 반복됩니다. 왜 10이 아니라 11일까요? 그 이유는 사스가 일단 두 명령어를 반복을 하다가 i가 10임을 발견하고 멈추는 게 아니고 i가 11임을 발견하고 멈추는 시스템이다. 일단 10일까지 진행을 하고요.
10일이 아님을 발견하고 멈추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게 아웃풋 명령어의 역할이 중요해요. 왜냐면 어디서 아웃풋을 넣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조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아래 예를 통해서 아웃풋 명령어의 위치의 중요성을 볼 건데, 아웃풋 명령어 해서 밑에 적혀 있습니다. 해당 위치에서 나온 결과값을 테이블에 반영하는 명령어입니다. 사실 아웃풋 명령어는 SAS 명령어를 사이에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덕분에 우리가 사실 이전의 단계에서 아웃풋 명령어 안 써도 결과값이 테이블에 반영이 됐었죠. 자,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일단 그 위치가 문장의 가장 끝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아웃풋 안 써도 돌아가긴 돌아가고 제일 마지막에 아웃풋이 붙어 있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중간중간 결과값을 테이블에 반영하고 싶으면 그 중간에 아웃풋 명령어를 사용자가 직접 입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값으로 설정된 아웃풋은 사용 안 되고 사용자가 입력한 아웃풋 명령어가 사용됩니다. 이렇게 사용자가 직접 아웃풋 명령어를 사용함으로써 위치를 지정할 수 있죠. do 명령어에서는 직접 아웃풋 명령어를 사용할 때가 많으니까 사실 do를 기억하실 때 and가 반드시 끝에 붙어야 된다는 것도 기억해야 되겠지만 아웃풋 명령어도 넣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제 2번을 보시면 자, 거의 동일한데 아웃풋이 and 다음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읽어볼게요. 예제 1과 예제 2가 다른 것은 아웃풋 명령어 위치입니다. 예제 1에서 아웃풋 명령어가 do 명령어보다 안쪽, 즉 and보다 위쪽에 있었죠. 하지만 예제 2에서는 do 명령어 바깥쪽, 즉 and보다 아래쪽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과값이 다르게 나온다는 건데 do 명령어 바깥쪽에 아웃풋이 있을 때는 모든 do 명령어가 시행되고 나서 마지막에 시행된 명령어만 테이블의 결과값으로 출력이 되죠. 그래서 이걸 돌리고 나면 11에 20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앞서 말한 대로 분명히 그때 얘기했었죠. do 명령어는 i는 10까지 아니고 일단 11까지 또 시행이 된다는 거예요. 얘는 11까지 시행을 했다가 10까지 해야 했는데 하고 멈춘다는 거죠. 다만 i는 11만 시행이 됐지만 do 명령어는 종료가 됐기 때문에 서머리 명령어는 시행이 안 됐죠. 그래서 10에다 10을 더한 20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서머리는 i는 10일 때와 동일한 20으로 출력이 됩니다. 자, 아래쪽으로 좀 더 내려가서 읽어볼게요. 그래서 일단 i는 10일까지 진행되었지만 그래서 i는 11로 출력이 되고요. 서머리는 i가 10일 때까지 진행된 값인 20이 출력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예제 2의 아웃풋 명령어의 위치가 SAS 명령어에서 아웃풋의 기본 위치입니다. SAS 명령어에서 아웃풋을 입력하지 않는다면 아웃풋은 자동으로 run 명령어 바로 앞에 생성이 됩니다. 이 아웃풋은 SAS 명령어 상에 보이진 않습니다. 만약 예제 2에서 아웃풋 명령어를 생략하잖아요. 어쨌든 똑같은 결과값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웃풋 명령어의 기본 위치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아웃풋 명령어를 do 명령어 안쪽과 바깥쪽 모두 했으면 어떻게 될까? 이해를 한번 해보죠. 아까처럼 똑같은데 아웃풋이 and 위에도 있고요. run 위에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결과값이 어떻게 되는지 밑에 한번 보실까요? 자, 밑에 보시면은 거의 동일합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이 나오는데 마지막에 11에 20이 붙죠. 자,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읽어볼게요. 아래쪽에 보시면 자, 아래쪽에 보시면 결과를 보면 예제 1과 예제 2가 합쳐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우선 do 명령어는 1에서 10까지 시행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한 차례 do가 반복 시행할 때마다 i가 늘어나는 게 행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i가 1부터 10까지 생성되고 서머리도 동일한 만큼 계산되어 생성됩니다. 그리고 do 명령어가 모두 끝났습니다. 자, 그렇지만 표를 보시면 마지막 핵은 i는 11이죠. 왜냐하면 end 명령어 다음에 output 명령어를 넣어서 i는 10일인 상태로 출력이 한 번 더 되는 거죠. 자, 그 이유가 예제 1에 설명한 바와 똑같은데 do 명령어는 일단 i를 1부터 10일까지 시행을 하고요. 그러고서 i가 do 명령어의 원래 범위인 1에서 10인 걸 벗어난 걸 확인하고 나서 do 명령어를 안전하게 종료한다는 거죠. 때문에 do 명령어는 i가 10이 아니라 i가 10인 상태로 종료가 됩니다.
물론 i가 10일인 상태 두 명령어가 종료가 되니까 아래쪽 행에 있는 서머리는 시행되지 않고 따라서 칼럼 서머리는 그대로인 i가 10일 때인 20값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가장 아래 곳의 아웃풋의 명령에 의해서 이 결과가 테이블에 출력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 행에는 i는 10일, 서머리는 20인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돼서는 실습을 통해서 한 번 더 진행하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 두 명령어를 이어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데이터 test2라고 입력하시고요. do라고 적었습니다. 자, i는 1부터 잘못 적었네요. i는 1부터 10까지 일씩 증가해라 라는 명령어고요. summary라고 하는 것은 i에다가 10을 더한 것이다. 그리고 output을 적어주고 end를 적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run이라고 적어서 돌려보겠습니다. 자, 라이브러리에 워크에 들어가시면 테스트에 아주 깔끔하게 결과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이게 예제 1번에서 저희가 시행했던 거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SAS 명령어를 시행할 때 두 명령어가 시작되는 이런 진행 과정들은 하나의 프로세스로서 계속 반복되는 거라고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한 번만 정리를 해보면, 자, 가장 먼저 저희가 제일 위에가 test2라고 하는 걸 만들어라는 게 데이터의 첫 번째 구문이고요. 두 명령어가 입력되면서 i를 1부터 10까지 1 간격으로 반복하라는 명령어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i라고 하는 칼럼이 생성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칼럼 i에 제일 먼저 1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여기서 1, 2, 3, 4 이렇게 바로 늘리는 게 아니고 일단 한 줄을 읽고 do를 시행해서 i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 문장을 이어서 해줘야 되죠. 그래서 summary 명령어에서는 i에 10을 더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값인 11이 자, summary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output, 자, 여기서 output은 지금까지 만든 걸 한번 산출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의 행이 형성이 되고 end를 만나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우리가 do는 i가 1일 때 프로세스가 종료됐으니까 올라가서 do에서 이 i는 1을 1만큼 증가시킨 i는 2인 행을 또 시작하는 겁니다. do가 2일 때 프로세스를 시작하게 되면 summary는 또 10을 더해서 12가 되겠죠. 그러고 나면 또 하나의 행을 산출해주고 그러고 나서 end를 만나면 다시 올라가서 do에 또 1을 늘린 3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이것이 두 명령어가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do가 10일 때 정지가 되는 게 아니고 do가 11임을 반복하고 멈추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end가 예를 들어서 10까지 가면 이제 20이죠. 그러고 나서 올라가면 이제 i는 11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i가 11이면 더 이상 시행을 할까요? 아니요. 왜냐면 10까지만 시행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정지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아웃풋은 다음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제 2번을 한번 해보면 그 차이를 조금 더 느끼실 수가 있는데, 자, 데이터 테스트 2라고 적고 do i는 1부터 10까지 일씩 증가합니다. i는 일씩 증가합니다. summary는 마찬가지로 i에 더하기 10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아웃풋을 안 내고 마지막에 아웃풋을 내고 run을 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점이라고 하면 아웃풋이 end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죠. 자, 그대로 한번 돌려서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결과가 딱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11과 20만 나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눈치채셔야 되는 게 결국 아웃풋이 이 end 안쪽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에서 숫자가 변하는 것을 다 일일이 볼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아까 보셨던 i가 1부터 11까지는 어쨌든 간다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i가 10에 summary가 20까지 찍고 이 do가 끝나는 게 아니라 do에 다시 올라가서 i가 11을 만들고 나서 아니야 10까지 해 라는 의견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 i는 그대로 산출이 되어져서 i는 11, summary는 20으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i는 11까지 시행이 되는데 i 11만 시행하고 두 명령은 종료가 되니까 summary는 실행이 안 돼요.
따라서 서머리는 i가 10일 때와 동일한 20의 값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i는 11이고 그리고 서머리 값은 20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 3번에 나온 걸 또 하나 입력해 보겠습니다. 예제 3번은 데이터 테스트 2에 마찬가지로 do i는 1부터네요. 1부터 10까지 1씩 증가하는데요. 자, 서머리는 어떻게 되죠? 서머리는 i 플러스 10입니다. 그리고 아웃풋을 하고요. end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다 또 아웃풋을 하나 더 붙이고 run을 돌려보자는 거죠. 자, 요대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결과를 보시면 저희가 이제 중간에 아웃풋을 넣었으니까 행마다 이제 다 이제 중간중간에 i가 만나면서 실행이 다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아웃풋을 한 번 더 넣었기 때문에 아까 저희가 위에서 했던 값처럼 i가 11인 거를 확인을 했지만 어떻게 되죠? 두 문장이 실행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서머리는 20 그대로 가는, 즉 11번째 행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의 차이를 명확하게 알고 계시는 게 도움이 되긴 하겠죠. 하지만 사실 위에 있는 요 두 가지는 잘 쓰지는 않습니다. 이 제일 첫 번째 나와 있는 예제를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결국 output이라는 이 명령어도 do와 and 사이에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깔끔하게 만들어진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